안녕하세요. 더에스 송영석입니다. 이번에는 4부, 오리엔테이션 4부, 내신 대비 6단계 과정, 입시의 신, 내신을 잡아라. 내신 대비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내신은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해서 다 사용되고 있고요. 수능에서도 내신을 반영하는 학교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제 학생들에게 굉장히 유리한 전형이 학생부 교과랑 학생부 종합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내신은 반드시 잘 따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 그 2부 영상 보니까 뭐 말하다가 실수한 게 한 가지 있는데 3학년 1학기 내신까지 반영됩니다. 그때 1학년 1학기 내신까지 반영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3학년 1학기 내신까지 반영됩니다. 학생부 교과랑 학생부 종합에서는. 자,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보여드리면 1단계 이제 목표 및 계획 세우기, 2단계 개념 테스트, 개념이 먼저다. 개념 테스트를 진행하고 그 다음에 3단계 교과서 문제를 풀 거고요. 교과서에서 70% 정도 출제됩니다. 거의 뭐 대부분의 학교가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뭐 특목 자사 이런 데서는 뭐 그런 학교는 제외하고 나머지 일반고들 그린 챌린지, 아까 말씀드렸던 그 3부에서 말씀드렸던 초록별 만드는 거, 그걸 그린 챌린지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교과서 문제, 내신 빈출 문제, 기타 문제들 이런 것들 할 거고요. 그 다음에 5부에서 5단계로 불라, 수능, 경찰대, 사관학교 등 1등급 고난도 문제를 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6단계로 직보해서 3에서 5까지 수준별 해서 선별해서 반복할 거고요. 모의지필고사 계속 볼 겁니다. 네, 시험대에 들어가면 주일에 모의지필고사를 계속 실시할 거고요. 단계별로 자세히 하나하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이제 점검표입니다. 저희가 저렇게 하겠다 했는데 실제로 하는지 이제 점검을 해야죠. 그래서 목표 등급, 개념 테스트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러면 교과서랑 부교재 풀었는지 안 풀었는지, 그리고 모의지필고사 각각 점수들, 무슨 학교 거 풀어서 몇 점 맞고, 무슨 학교 거 풀어서 몇 점 맞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오답 노트하고 했는지 안 했는지 점검하고요. 초록별 도전에서 교과서랑 수능 및 모의고사 초록별 도전하게 시키고요. 그 다음에 수능 모의고사 심화 문제 풀립니다. 그리고 내신 대비 고난도 문제, 기출 문제들 중에서 내신 고난도 문제들 이런 것들 다 잘 풀었는지 어쩌는지 다 확인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몇 점 맞았는지 결과까지, 이게 이제 점검표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시면 완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돼 있죠. 얘는 이제 이렇게 가입표되어 있는 것은 얘는 이제 부교재가 없기 때문에 이 학교는 부교재 없는 학교, 그럼 뭐 그런 학교들은 이제 부교재 빼고 교과서만 잘 풀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확인하는 겁니다. 자, 1단계 목표 정하기. 아이들과 의논해서 이번 시험에서 몇 점을 받을지, 몇 등급이 중요하죠. 등급이 훨씬 더 중요하죠. 등급이. 대학교는 점수로 가지 않습니다. 등급으로 가죠. 1등급, 2등급, 3등급 등급으로 대학교 진학하는 거죠. 그래서 등급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뭐 70점 맞아도 1등급 받으면 성공한 거죠. 시험이 난이도에 따라서 점수는 달라질 거고요. 등급을 위주로 이제 목표를 정합니다. 그런데 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최대치를 목표로 정해야 됩니다. 그래야 도전의식도 생기고, 그래야 절반만 달성해도 자기보다 훨씬 더, 예를 들어서 내가 3등급이니까 2등급까지만 목표로 하자가 아니라 3등급인데 1등급을 목표로 하자. 그러면 도전의식도 더 생길 거고, 1등급을 실패하더라도 2등급은 되겠죠. 50%만 성공해도 2등급은 받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한 등급이라도 올라간 거잖아요. 상위권으로 갈수록 등급 올리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1등급 애들이 자리를 양보하고 공부를 안 하고 놀아주지 않죠. 걔네들도 굉장히 열심히 공부합니다. 근데 걔네들의 자리를 어떻게 이제 바꾸냐. 어떻게
걔네들을 이기냐? 3부에서 말씀드렸던 효율적인 학습 방법으로 걔네들이 3권 풀 동안 우리는 10권을 풀거든요. 걔네들이 문제집 3권 풀 동안 저희는 10권 풀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뀌죠. 그러니까 3등급이 1등급이 되죠. 1등급 애들이 열심히 공부했다 치더라도 걔네들도 열심히 당연히 하죠. 걔네들 공부 안 할 리니까 없죠, 절대로. 그래도 저희가 걔네들보다 효율적인 학습 방법으로 훨씬 더 많은 문제를 풀어냈기 때문에 1등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달성 가능한 최대치를 목표로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하고 의논해서 목표 정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획을 세우는데요. 지필 계획 세우는데 거의 제가 세워주죠. 그 6단계 과정대로 해서 첫 번째 주에는 개념 테스트하고 교과서 풀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주, 세 번째 주에 그린 챌린지랑 교과서 변형, 내신 진출 기타 이런 것들 그린 챌린지를 계속 시킬 거고요. 14일 정도 되겠죠. 그 다음에 4주에 파이널 오답 노트 하고 그 다음에 파이널 기출문제들 중에 고난도 문제들만 뽑아서 다시 풀릴 거고요. 작년 기출문제, 재작년 기출문제. 제가 그 안산 기출문제 워딩하고 분석하는 팀 운영한다고 했었죠. 팀에서 계속 작업 중이거든요, 지금도. 그래서 그 문제들 가지고 고난도 문장만 추출해서 아이들에게 반복시켜서 풀릴 겁니다. 매주 1회 모의집 필고사 실시할 거고요. 오답노트 계속 만들 거고. 직보할 때 그 아이들 수준에 따라서 어떤 아이들은 여기까지, 어떤 아이들은 전체 이런 식으로 이제 아이들 실력에 맞춰서 직보 때 약간 조정 들어갑니다. 이렇게 이제 4주짜리 지필 대비 계획을 세우고요. 그다음에 이제 개념 테스트. 저는 개념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개념이 먼저예요, 개념이. 그래서 개념 설명 굉장히 자세하게 합니다. 어떤 학생이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말이 너무 많다고. 개념을 정말 자세히 설명해요. 정말 자세히. 개념이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개념 모르고 문제 푸는 것은 문제가 풀릴 수가 없어요. 개념을 모르는데 문제가 풀리겠습니까? 안 풀리죠. 그러면 그 학생들은 어떤 선택을 하냐면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굉장히 안타까운 게 개념을 공부할 생각을 안 하고요. 내가 이 개념을 몰라서 이 문제를 못 푸는데 그 문제를 못 풀면 이 개념을 공부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안 합니다. 굉장히 희한하죠. 그래서 뭘 하냐면 문제 외우고 풀이 외워요. 되게 안타까운 거죠. 제가 아이들에게 하는 말 중에 하나 있습니다. 너네 문제 푸는 건 공부가 아니라고. 너네 문제 푸는 건 공부가 아니야. 개념을 공부하는 거, 말과 기호를 외우고 어떤 공식이 어떤 원리로 나오는지를 이해하고 그리고 그걸 외우고 그런 게 공부야. 그럼 문제 푸는 건 뭐예요? 그건 내가 공부를 제대로 했는지 확인하는 거지. 너 공부 열심히 했는지 확인하는 거지. 잘 했는지 확인하는 거지. 그래서 내가 이 문제를 못 풀어? 그러면 내가 놓친 개념이 있구나? 그 개념을 다시 찾아서 공부하고. 그게 공부지. 문제 푸는 건 공부가 아니고 내가 공부를 제대로 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야. 학생들에게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수능 때 애들 모아놓고 공부시키려고 그렇게 비싼 돈 들여서 시험지 인쇄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애들이 지금까지 고3 동안 열심히 초등학교부터 시작해서 열심히 수학 공부했는지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문제 푸는 건 공부가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공부를 제대로 했는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개념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개념. 그래서 개념 테스트 시킵니다. 개념 테스트. 말과 기호 외웠는지 다 쓰게 하고, 그 다음에 어떤 공식들 쓰게 하고, 이렇게 개념 테스트가 제일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교과서를 풀려요.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는 70% 정도가 교과서에서 출제됩니다. 거의 국민 룰이에요. 70% 정도는 교과서에서 출제돼요. 근데 안산은 심하게 90% 정도까지 교과서에서 출제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이 교과서 문제를 저번 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아이들은 낯섦과 어려움, 두려움을 구별하지 못한다고 그랬죠. 제가 말씀드렸듯이 교과서 문제를 안 풀리면 아이들은 여기도 처음 보는 문제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처음 본다고 어려운 게 아닌데 아이들은 낯섦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많아요. 그래서 교과서 다 풀릴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 맨날 어려운 문제만 푸는데 점수 잘 나올 수 있는, 나옵니다. 이때 여기서 교과서 다 풀리니까요. 교과서 다 풀리고, 그런데 교과서도 워딩을 다 해가지고, 교과서를, 워딩 해놓으면 아이들이 참 신기하더라고요. 교과서를 그대로 편체로 풀면 교과서에 풀이가 있잖아요. 자기가 풀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똑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거랑. 아니, 똑같은 문제 숫자하고 조건까지 다 똑같이 해서 푸는데, 답까지 기억나죠? 3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워딩을 다 해요. 워딩을 다 해가지고 문항들만 추출해가지고 따로 나눠줘요. 그럼 이제 교과서랑 좀 다른 느낌이죠. 문제 구성도 그렇고. 그러니까 또 이제 못 푸는 학생들이 여기서 걸러집니다. 그럼 이제 그 학생들 또 그거 다시 풀려야죠. 해설, 설명도 열심히 해주고, 다시 풀 수 있게 해줘야죠. 이렇게 해서 이제 교과서를 풀립니다. 그리고 부교재도 저때 같이 풀립니다. 부교재도. 학교 부교재가 있다면 부교재도 다 워딩해서 나눠주고 이제 풀으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린 챌린지. 이게 핵심이죠. 핵심. 그린 챌린지. 교과서 변형 문제들 다 그린 챌린지 하고요. 말씀드렸다시피 교과서 문항도 다 들어있다고 그랬죠? 메설릭에. 그 변형 문항들 계속 출제합니다. 학교 선생님도 교과서 살짝 숫자라도 바꿔서 내겠죠? 아무래도 똑같은 문제 내지는 않겠죠? 숫자를 바꾸든지 뭐 조건을 하나 바꾸든지 해서 출제하겠죠.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교과서 변형 문제들 다 다시 풀려서 기본 점수는 확보하고, 그 다음에 시험에 잘 나오는 문제들, 그리고 수능 문제들, 수능 및 모의고사 문제들. 이 학생 대단한 학생이죠. 초록별 거의 다 맞는 엄청난 학생이죠. 저희 큰아들입니다. 저렇게 공부시켰어요. 그렇게 하니까 당연히 1등급 나오고 수능도 1등급 맞고 그렇죠 뭐. 다음에 기출문제들, 작년 기출, 재작년 기출, 뭐 그 다음에 3년 전 기출 뭐 이런 것들 다 가지고 있거든요. 교육과정 바뀐 후부터의 기출문제들 다 작업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 작업팀에서 다 작업합니다. 작업해서 다 가지고 있는데 걔네들 중에 이제 고난도 문제들만 따로 뽑아서 마지막 파이널 필살기라고 해가지고 내신 기출문제들 중 안산 지역 내신 기출문제들 중 고난도 문제만 따로 뽑아서 그거 다시 풀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답노트, 오답노트 제가 재밌게 만들어 봤는데 뭐 학생들 오답노트 굉장히 중요하죠. 오답 꼭 해야 됩니다. 오답노트. 오답노트 시키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직보에는 수준별로 3, 5에서 과정을 선택해서 반복시킵니다. 잘하는 학생들은 모든 과정을 한번 쭉 돌리고요. 그 다음 상위권, 그보다는 조금 목표 2등급 정도 되는 애들, 그런 애들은 이제 교과서랑 내신 빈출, 그리고 기출문항, 이 정도 수준에서 계속 반복시키겠습니다. 모의지필고사라고 계속해서 매주 한 번씩 본고, 그 다음에 직보할 때도 엄청 풀릴 건데, 보통 저희가 한 10개씩 풀려요. 기본적으로. 그 이상도 풀리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최소한 10개는 풀려보려고 합니다. 관연도 기출문제, 작년 기출, 재작년 기출, 재재작년 기출문제들, 이런 것들 해서 계속 반복해서 풀립니다. 여기까지, 내신 대비 과정에 대해서 안내를 좀 드렸습니다. 제가, 뭐, 과도 수학과 출신이고, 뼛속까지 이공계라 말을 이제 잘 포장해서, 예쁘게 잘 하는 방법을 잘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길게 하는 방법도 잘 모르고, 그래서 아주 간략하게 필요한 부분들 정확하게 안내 드렸습니다. 어머님들, 학생들이 공부하는 뭐 환경에 대해서 좀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그래서 살짝 한번 보여드릴까요?
제가 좀 마이크 이제 빼고 여기 이제 아이들 강의실이고요. 책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제 자격증들 제가 자격증 땄던 것들 쭉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아이들이 공부할 때 졸리면 홀수 먹으라고 홀수도 좀 사다 놨고요. 그리고 아이들 젤리 좋아하거든요. 젤리 같은 거 먹으면서. 그리고 뭐 아이들 식사하고 나면 뭐 양치질 할 수 있으면 양치질 하는데, 양치질 뭐 할 수 없으면 컵에다 가그린 받아서 가글이라도 하라고 이렇게 해놨고, 그리고 저희는 여기는 강의실이고, 이 클리닝 룸입니다. 아이들이 클리닝 할 때 사용해야 될 공간이에요. 독서실처럼 독서실 책상 갖다 놓고 이제 예쁘게 꾸며놨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